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어린이, 시린이들을 위해 어려운 시사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극한 시사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는요, 변호사이자 평론가이시죠. 공중파와 유튜브를 넘나들며 이 연예인인지 변호사인지 이제는 사건 의뢰는 없고 방송으로만 들어온다는 보수 정권 땐 보수의 편에서 진보 정권 땐 진보의 편에서 좌우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친절한 박지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근데 보수 정권에 진보 편 들고 진보 정권에 보수 편 들면 네. 힘들지. 근데 욕 먹잖아요. 힘들다고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네. 사실은 저는 정치보다는 사건 사고 위주로 그런 네. 거고 정치 관련해서는 뭐 거의 초지일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말든지 예. 일단 초지일관은 쭉 합니다. 예. 예. 잠깐만요. 네. 면도 안 했습니까? 오늘 좀 바빠가지고 근데 방송인데 면도는 좀 하고 오셔야 화장동을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예. 네. 뭐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다른 방송에는 화장도 하고 하는데 이거 유튜브 방송이 여기 뭐예요? 여기 뭐요? 이거 좋네. 여기 미실 같아. 예.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네. 분이 있죠. 저희 극한 시사는요, 이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더 낮춰드리기 위해서 방청객을 모시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방청객은요, 한 명입니다.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청객 대표로 나온 오윤혜입니다. 네. 제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러게요. 네. 주변에 강성범 TV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뜯어 말리더라고요. 너 거기 어딘지 알고 나가는 거냐고. 아니, 나 모르는데 그냥 전화 와서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301호로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약간 갇혀있는 것 같은데. 아, 301호라니까 꼭 교도소 느낌. 약간 뭔가 밀실에 약간 지금 감금되어 있는 기분입니다. 예. 주변 분들이 많이 놀라던가요? 눈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약간 동공이. 걱정하고. 예. 약간 너 거기 진짜 어딘지 알고 나가는 거니? 약간 어딘지는 이런- 알아요, 근데? 몰라. 아니 변호사님이 전화해서 나 나온 거잖아요, 그냥. 예. 아무튼 뭐 몰고 나오셨으니까 네네. 차차 알아가면 되죠, 뭐. 그렇죠. 예. 아, 네네. 다 알 거 있나? 본인도 채널 9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아, 예, 저는 한 달 됐습니다. 오윤의 정민여 TV라고. 네.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6천 명을. 6천 명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박이다. 예. 저희 강성범 TV에 출연하시면 네. 아마 5천 명 정도의 네. 악플러들이 아니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제가 잘할게요. 악플러 저 무섭거든요. 잘하시면 악플러들이 6천 명.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요. 아 진짜 제가 여기 어쩌다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네. 살려주세요, 여러분. 예. 네. 아무튼 여기 그냥 시사 이야기만 할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네. 예. 오윤혜 씨는 사실은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아, 많이 모르죠. 배우러 온 거잖아요. 아, 그럼요. 시사 배우러 온 거니까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 잘하실 자신이 저 뭐 거의 다 알죠. 하루에 방송 시사 방송만 대여섯 개씩 하기 때문에 네네. 네. 뭐 머리 다 들어 있습니다. 아, 머리가 크기가 이제 비례합니다, 지금 지식과. 다 들어 있어요. 네. 네네네. 걱정하지 꽉꽉 차 있네요. 근데 오윤혜 씨 머리가 굉장히 작으시네요. 근데 사실은 큰데 내 덕에 덕을 보는 것 같아요. 뭐 작은 머리는 아니거든요. 아, 네. 작은 얼굴은 얼굴이 아닌데. 내가 있으니까 고맙죠. 아, 너무 감사해요. 와, 네, 예, 조금 더 차이가 뒤로 너무 많이 가도록 나요. 하겠습니다. 면도까지 안 하니까 네. 정말 누가 와도 진짜 인물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박지훈 씨. 가면을 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네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참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람 같아요. 이 친절한 박지훈 씨 모시고 오늘 저 시사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오윤혜 씨는 방청객 입장이시니까 네. 아무 때나 끼어드셔도 되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 더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네.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아주 친절하게. 질문 요정으로 활약 중이니까요. 네. 네,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예. 아, 화내지 화 안 마시고요. 냅니다. 아우. 절대 안 내요. 박지훈 씨는 또 친절하게도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친절하게 너무 친절하게. 끝까지 네. 페이스 잃지 네. 말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선거가요. 근데 지금 이준석 씨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최고위원이죠. 예비 경선에서도 뭐 거의 과반을 득표를 하면서 1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총 5명이 지금 본경선에 올라와 있는데 이준석 돌풍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보시기에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이준석 처음에는 그냥 바람이다. 단순한 바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풍, 태풍에 가깝다. 오늘까지. 근데 전 궁금한 게 있는데 최고위원은 뭐예요? 최고로 잘하는 위원이에요? 네? 왜? 아니 친절하게. 진짜. 그러니까 당대표 최고위원 이거 모르겠어요. 오케이. 요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왜 지금 안경 보고 화내시는 거 아니죠? 정당이 있어요, 정당. 정당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네. 예.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여기는 대표가 있고 네. 대표하고 한 5, 6인의 최고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7명이 결정을 합니다. 그 당의 의견을 그 7명이 그 대표는 대표 최고위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 7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이? 당 대표 겸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오. 민주당하고 국민은 좀 달라요. 그 또 민주당은 또 달라요? 민주당은 이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당 대표가 있고 어. 이제 밑에는 결정하는 최고위원이 있는데 여기는 같이 가반으로 결정을 합니다. 국민은 저기- 조금 다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똑같이 최고위원이 때문에 민주당이 혼자 하고 혼자. 국민의힘은 같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최고위원을 했던 사람이 이준석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7명 중에 한 예, 명이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청년 비례였다는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청년 비례는 청년 뭐죠? 최고였어요. 청년 최고. 청년 중에 한 명을 최고위원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청년은 당에 상관없이 한 명인가요? 그것도 당이 있나요? 청년은 아니 저 방청객 친절하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겠다. 너무 친절하게. 5분 전에 청년이 네. 국민의힘은 45세 미만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청년 비례대표? 네. 알겠습니다. 비례는 아니고 최고위원인데 네. 어쨌든 간에 잠깐만 좀 아니요. 시작해서 얼마 안 됐어요. 아니 뭘 그걸 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 계속 뭐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탁탁 걸려 지금 그래서 예. 그 청년 최고위원 괜히 해가지고 이렇게 애먹이노 애들 먹이네. 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나이가 36, 지금요? 7. 예. 지금요? 네. 어리네. 나보다도 어린데? 준석이? 준석이 나보다 어리잖아요. 우와 대박이다.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어린데도 예. 최고위원회 당대표.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본경선은 비율이 다르잖아요. 여기 이제 예비 경선이 있어요. 잠깐만 이거 묻지 마세요 이거는. 알았어. 컷오프 알아요? 알아. 모르지. 컷오프. 컷오프 몰라요. 돌겠네 진짜. 진짜. 지금 잠깐만 하내는 게 아니고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쉽게. 컷 자른다. 컷 자격 미달자는 집에 가라. 그래서 여기 8명이 도전했는데 그중에 3명은 빼고 5명이 본선에 올라간 거예요. 네, 당대표에? 당대표 네. 8명이 최소 도전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은 떨어지고 올라간 사람이 이준석이 나경원 네. 그리고 주호영이 홍문표 주호영? 발음이 왜 그래? 주호영. 예, 주호영 씨. 주호민 나이고 주호민 생각하고 주호민 누군지도 몰라요. 아이씨, 난 잠깐만.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요. 주호영 씨 그다음에요. 홍문표 홍문표 씨. 그리고 조경태. 조경태 씨. 이 다 다섯 모르는 명이- 사람이네. 다 모르세요?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게 올리고 뭐 이러? 아니 저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정치를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문재인이다. 아니, 대통령은 아시죠? 대통령이다. 네. 그럼 됐어요. 네. 대통령 알면 됐죠. 총리까지도 뭐. 몰라요. 예. 그리고 저기 본경선 5명 올라왔는데 그 일반인이 모를 정도면 그 정치인 잘못이죠, 뭐.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준석 씨가 되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오. 근데 5분을 다 일일이 설명하자면은 저희가 시간이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네. 제가 어차피 투표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죠. 네. 느낌은 누가 좋아요 지금 이름 들어보니까? 그 이준석 씨 얘기를 많이 하고 나이도 어리니까 되게 궁금해지네요, 이분이. 네, 능력이 굉장하신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네. 능력이 굉장합니까? 뭐 젊은 나이에 일단은 선거 다 떨어지고 무슨 선거? 자기의 국회의원 선거를 갔다가 노원 쪽에 네, 싹 노원구.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 선거 떨어지고 네.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당에서 당직 활동을 하면서 방송에서 인지도를 많이 쌓았죠. 방송에서 이게 인지도 쌓아가지고 네. 지금 사실 인지도상으로는 높고 또 분위기가 뭐냐면 사회 분위기가 특히 20대 30대 여성 특히 남성들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어요. 오. 지금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지지도의 등을 업어서
지금 지지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하면 사실은 좀 대부분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좀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예, 좀 하나 바로 적겠습니다. 네. 지지도를 등을 엎는 게 아니고요. 네. 등에 엎는 거죠. 아, 등을 어떻게 뛸 수는 없잖아요. 등갈비 먹고 싶다니까. 아, 네네. 진짜.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측을 좀 해보자면 네. 본선은 좀 달라요. 네. 7대 3의 비율이거든요. 7은 뭐냐면 당원의 어떤 마음, 당원 비율이 70, 네. 일반 국민 비율 30. 그걸 합쳐서 100점 만점에 누가 높으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납니다. 그 국민의 마음은 어떻게 확인하는 건데요? 투표로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아. ARS 이런 걸로. 저 절대 안 봤거든요. 여론조사라고 하면. 니한테는 안 갈 거예요. 아, 그럼 몇 걱정하지 번 마세요. 왔었어요. 반말하시면 안갈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를 ARS로 통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ARS로. 또 거기서 당원들 또 마음도 체크하고 근데 이 예선 컷오프 할 때는 5대 5였는데 7대 3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준석보다는 다른 어떤 나경원, 주호영한테 유리할 수 것이다 있어요. 라고 네. 하지만 너무 바람이 세요. 지금 거세요. 바람이 거세서. 거센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사평론 더 가야죠. 예, 이제 뭐 야, 이제 준비됐습니다. 밑밥 가는데 예. 100년 걸리겠다. 자, 우리 이거. 박지윤 와. 씨가 말이죠. 와, 답답하네 진짜. 정권 바뀔 때마다 될 사람을 뽑거든요. 와, 이 사람은 진짜요? 진보 보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보여요. 예. 박근혜를 뽑았던 사람이고 이명박을 뽑았던 사람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하고요. 예. 미안하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준석이 상당히 유리하다. 네. 그렇지만 6월 11일이 무슨 날이에요? 투표날이다. 아, 투표날. 10일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네. 10일에서 11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 10일, 11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나경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경원? 나경원은 금쪽 같은 내 새끼. 좋아요. 네? 좋겠네. 아, 거기 나왔잖아요. 프로그램에 나왔군요. 아닌가? 다른 데 나왔나? 아무튼 무슨 오케이, 예능에 오케이. 나왔어요. 아니다. 무슨 며느리 뭐 없어진 단순하대. TV조선인가 오케이. 없어진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오케이. 아, 그래요? 자, 네. 그러면 아, 역시 그 일반 시청자나 일반 야. 프로그램을 보셨구나. 주호영은 모르죠, 진짜로? 네,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분 잘 몰라요. 주호영. 주호영. 예, 몰라요? 내 아는 오빠 이름인가? 모르겠는데. 왜요? 알아야 돼요? 아니 몰라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 나경원 하면 느낌이 단발머리. 질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그 사람 성격상. 그분이요? 근데 그분은 쉽게 왜? 져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그분은 엄청 오래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국회의원을? 독종 같은 생각 안 들어요? 좀 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변수라는 거예요. 아. 이준석 음. 지금 잘 나가지만 네. 주호영하고 나경원하고 가만히 안 집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그 부분이에요. 네. 쉽게 질 양반들이 아니다. 음. 몸 안에 다 칼이 하나씩 있어요. 독이 하나씩 있고 네. 네. 독설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준석을 향해서 칼을 던질 거고 네. 독설을 던질 겁니다. 이준석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아, 이준석이 견뎌내지 못한다고요? 10일간 네. 난리 납니다. 지금까지도 독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독설 나갑니다. 말도 안 되는 독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TV 토론하면서 네. 이준석을 완전 공격해버릴 겁니다. 쌍욕을 합니까? 유승민 아들 아니냐? 아들 아니냐까지. 이거는 셉니다. 유승민 아들이에요, 그분이? 성이 다른데? 아, 잠깐. 뭐 그렇죠. 아니, 화 안 네, 내시고 화- 친절하게. 화도 안 나지. 아니, 근데. 유승민계. 근데 당대표를 하면 뭐가 좋은데요? 당대표가 되면 뭐가 좋아요? 나도 별로예요. 난 안 하고 싶은데. 네. 뭐가 좋지? 월급이 이런 질문은 나는 처음 월급이 들어본다. 달라지나? 아니, 월급이 어떤 달라지나? 권한이 세지나? 잠깐만. 기분이 좋겠죠? 당대표를 왜 하노 그래? 그거 나도 안 하고 하면은 싶다. 뭐가 좋은 거예요? 당대표 되면은 네. 뭐가 좋은 거냐? 연봉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얘기 좀 해줘봐요. 뭐가 좋은 거야? 아니면 니는 뭐 하고 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데. 당대표. 자기 정치적 어떤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진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큰 거예요. 계속 네. 떨어지다가 뭐 이렇게 딱 확 올라가는 느낌? 음. 정치적 자기 행보가. 그럼 나중에 대통령 선거도 오윤혜 씨로 따지면 오윤혜 씨가 시다발에 지금 살잖아요. 이렇게 그냥. 지다발이요? 아 죄송해요. 지금 취소. 이 사람이 진짜 평범하게 유튜브 네. 같은 거 하다가 네. 갑자기 런닝맨 나온다? 러닝맨 싫은데? 나는 거기 안 나가고 싶어요. 오케이 강자매 나온다? 그 놀면 뭐하니에 나온다? 놀면 많이 나온다? 네, 그걸로 가죠. 됐나? 대박. 네. 그럼 나 그래 된 너무 거야. 행복하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그치 이준석이 유튜브 나오다가 놀면 많이 나왔다? 오. 진행 맡아 놀면 많이. 대박이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 정치인은. 그럼 완전 당대표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자기가 하는 분야에 최고로 유명해질 수 있는 네. 그런 거구나.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대통령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만든다고요? 대통령도? 아 국민의힘에 어떤 내에서? 후보를 낼 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엄청 권력이 세지겠네요. 그렇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지금 민주당의 그 당대표는 누구신데요? 송영길이. 그분 누구죠? 아무튼 거기까지 가면 이제 또 네. 지금 주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이 거세지만 남은 열흘 동안 남은 그 오래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당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 우리가 항상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항상 좀 죄송한 얘기지만 상대로 그 사람들 봤잖아요. 네. 그 주호영이나 나경원이나 그 수구 좀 오래된 세력.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전투력을 음. 중립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땐 이준석 전 최고가 아주 잘 받아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받아치기 힘든 정도로 뭐가 세게 그렇죠. 나올 것이다. 요게 지금 선거라면 이기죠. 이준석이. 네. 10일이 남아 있는데요. 네.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벌써 지금 윤석열 얘기하다가 네. 뭐 비단 주머니 3개 꺼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지금 비단 주머니요? 그 이제 윤석열을 자기가 장모 사건에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할 비책들을 갖고 있다. 윤석열아 기다려라. 임준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걸 하니까 나경원이나 주호영 측에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으면 벌써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비단 주머니는 모르죠. 모르죠. 제갈공명이 그만하시죠. 조자룡한테 거기까지 그것까지 안 가는 가야 될것 거. 같아요. 아무튼 저는 궁금한 게 네네네.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박 변호사님의 입장에서는 저 국민 안 쳐요. 당 대표가 안 해요. 누가 되는 게 당을 위해서는 좋은 거예요? 우리 당 아닌데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다.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개인의 그런 욕심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을 위해서는 누가 대표가 되는 게 좀 좋은 이로울까요? 질문이에요. 좋다. 네. 좀 궁금해요. 네. 내가 진짜 국민의힘 당원이다. 네. 국민을 너무 사랑한다. 네. 그러면 이준석이 돼야 돼. 이준석이요. 근데 난 가짜 국민의힘 당원이잖아. 네. 나경원 됐으면 좋겠어요. 헉!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쇄신과 혁신을 위해서는 이준석이 돼야 된다. 우와, 똑똑하지. 아니야. 5분 전까지 시다발이라면서. 그렇지만 그럼 어쨌든 자기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 그렇죠, 당원 그렇죠. 당 네. 안에서도 자기 당의 그렇죠. 발전을. 그 오래된 분들이 그 지지하던 사람을 계속 지지하고 자기 이익도 또 걸려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 박지훈 변호사가 볼 때는 이준석 돌풍은 열흘 안에 아마 그 두 정치인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게 TV 토론회 할 때 아마 그 정점에 다다를 것이다. 네, 그걸 이겨내면 이준석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겨내면 무조건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자, 이준석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호영, 나경원 둘 중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나경원. 바램입니까? 아니면 촉입니까? 나경원이 2등이에요 지금. 네. 아마 만약 상황이 어려워지면 꼴다리들 둘이는 빠지고요. 네. 홍문표, 조경태는 나가리 먹고 네. 탈락하고요. 네. 탈락. 네. 아마 자진 뭐 누구 지지 선언을 하고 하면서 나경원 지선하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주호영까지 나올 겁니다. 주호영까지 나경원 지지 선언을 하고. 그러면 나경원과 이준석의 1대1 싸움 될 겁니다. 왜 네. 그러냐면 네. 이준석이 되면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쫄려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완전 객관적인 입장이니까 나경원이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다시 고인물이 될 것이고 이준석이 되면 국민의힘에도 어떤 희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둘 중에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너무 정리를 저보다 더 잘하셨는데 네. 이준석이 되면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국민의힘이 쇄신이 되던가 아니면 박살이 나던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준석이 36이에요. 존경해 어린 존경해 안 해? 많이 어린. 36살짜리가 우리 대장이야. 좋아 안 좋아요? 근데 대장이면 또 해야지. 하여튼 어쨌든 네. 쇄신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조직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사람들이 나경원 등등이 된다면 쇄신은 아니지만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런 어떤 경우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쇄신이 필요해 보여요 그 당은. 네. 그렇죠? 이런 느낌 좀 좋지 않나? 시민적 바램. 네. 왜냐하면 진보와 보수가 균형 있게 가야 나라가 발전한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간 치우쳐져 있어서 보수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지고 좀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오윤혜 씨도 괜찮지 않나? 민주당은 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악플 받을 준비 돼 있는 거. 아니. 저는 중도. 예, 중도로 네. 계속 가시는 걸로. 진중권 씨 얘기 들었나?
그분 누구시죠? 아, 됐어. 알겠습니다. 네. 진중관 씨는 다음에 공부해보는 걸로 하고. 아, 네. 제가 볼 때 그건 아, 필요 없어요. 2시간짜리라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사람. 예. 할게 너무 많아요. 자, 첫 번째 주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친절한 친절한 거 맞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 많이 남았으니까 좀 힘내시고. 아, 근데 결론을 더 잘 냈어. 너무 내보다 나았어. 제보니까 그래? 설명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다 이해하시고 정리까지 딱 이준석, 쇄신, 나경원. 고인물. 그렇지. 네. 이게 그렇게 되는 정답입니다. 거죠.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아, 주제 이렇게. 이준석 돌풍 이대로 쭉 이어질 것인가에 아, 대해서는 어려워. 이 박지훈 변호사는 아마 열흘 남은 지금 이 녹화 시점으로 열흘 남은 이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의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의 예측은 거의 90%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신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놀랍게도 재판은 다 틀립니다. 아, 재판은. 재판 말고는 다 맞아요. 아, 그래요? 재판 예측은 다 틀려요. 예, 아무튼 두고 보죠. 예. 네네. 마음대로 나옵니다. 한번 네, 보십시오. 박지훈 변호사는 이준석은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뭐죠? 조선일보가 신문 보십니까? 우리 안 보죠. 안 보죠. 안 보죠. 예, 그럼 신문 읽어드릴 겸 굉장히 큰 빅뉴스가 나왔어요. 뭐죠? 조선일보가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라는 문구를 신문 지면에 일면에 맨 위에 대문짝하게 써 붙였습니다. 자, 저는 토요일에 백신 맞았거든요. 토요일 날.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떻게 어. 맞았어요? 저는 3주 전에 대기 예약을 이미 걸어놨어요. 예. 어씨. 그 본인 가족은요? 다 맞았죠. 저와 저희 남편, 어머니, 아버님까지. 대박. 네. 와, 저희는 너무 마음이 편해요. 우리보다 나은데. 부럽네. 저희는 앞서가죠. 깨어 계시네. 아, 저는 예. 안 아팠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가족들은? 근데 저희 남편은 약간의 근육통, 그러니까 몸살.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거의 증상이 없이. 네, 지금 3일째 남편이 근육통 할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약을 계속 먹였죠. 아프지만 왜냐면 할 일이 많거든요. 저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픈 것도 육아. 네, 육아해야 여유가 되니까. 있어요. 예, 네, 어딜 네. 아프냐. 네, 우리 다 아이가 어린데. 건방지게. 저희 집은 아프면 죄인입니다. 네, 아프지 말고 근데 건강합시다. 되게 깨어 있으시네. 야, 이 사람이 괜찮네. 뭐가 갑자기? 야, 우리보다 낫다. 어우. 근데 백신은 당연히 맞아야죠. 예.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좀 일찍 맞았죠. 근데 조선일보가 그동안 이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아무 생각이 우리가 없는데. 조중동 하잖아요. 그거 알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게 뭔지 알아요? 왜 그래? 신문사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왜 조중동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줄여 부르는 게 편하니까. 편하니까. 네. 그러면 문화일보, 서울신문 이런 거는요? 아, 근데 약간 비주류인가? 아닌가? 주류신문이니까 메이저. 조중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반인들 중에. 중도시니까. 조중동. 예. 조중동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좀 조중동. 해주시죠. 알기 쉽게. 자. 중앙 보수. 보수. 엄청 보수. 엄청. 아, 멋있어. 되게 보수당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보수 카르텔 같은 카르텔. 연합. 마약 카르텔. 잠깐만, 그건 멕시코고. 잠깐만요, 그거 카르텔 멕시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르텔. 마약. 보수 카르텔, 언론 카르텔 그냥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언론에서 그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되게 맞는 거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계속적으로 백신이 안 좋다. 백신 맞고 다리가 폭발했다. 폭발해요? 그렇게 기사를 영국 기사를 갖고 와가지고 거짓말로 의역을 한 거예요. 아. 그런 것들 백신 맞으니까 죽는다, 부작용 있다, 해외를 안 맞는다 그런 기사를 100개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꿨어요. 백신 맞자고. 왜 그랬지? 자,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친절한 박 변호사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는 사실은 조선일보 원하는 그림은 딱 하나입니다. 맞아? 이 정권 다시 정권 못 잡기를 바랍니다. 이 정권 다시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또 할 수는 없을 건데 우리 미국에 설명해 주세요.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이 그렇죠. 예. 다시 집권하는 것을 막고 싶어요. 근데 네. 이 정부가 지금 가장 좀 내세우고 있고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K 방역. 방역. 이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정점이 올 연말에 있을 수 있는 집단 면역. 백신 접종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성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년 3월 달에 선거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네. 그래 되면 집권을 더 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우리는 저 집권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방해해야지. 백신 못 맞게 하죠. 그래서 어머나. 계속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는 오윤혜 씨 같은 가족이 되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맞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맞으면 죽는다고 겁을 줬는데 겁을 줬는데 맞아버렸잖아요. 맞아버렸잖아요. 네. 예, 그걸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집단 면역이 성공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오릅니까? 그러면 정권이 연장될 거 아닙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2번 하진 않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해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 바꿨어요. 왜? 이유가 뭐죠? 정신 갑자기? 차렸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왠지 안 그랬을 것 같아. 네. 정신 네. 차릴 인간들. 저도 궁금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너무 대세라는 거예요. 백신을 세계적으로 다 맞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도 확보를 너무 많이 해서 앞으로는 그 가짜 뉴스하고 이런 게 구별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더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맞지 못하게 하는 그쪽에 프레임에 빠져 있으면 자기들도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늦게 백신 맞자고 국면을 전환시킨 것 같습니다. 네. 야비하죠, 안 야비해요? 너무 그 국민들의 목숨을 상대로 자기네들이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아, 박지원 변호사도 더 설명을 근데 야 이런 설명 딱 들어 다 알아먹겠대. 나는 되게 유식한 말만 쓰고. 그만해요, 그만. 국민 목숨으로 장난치는 거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숟가락 얹은 거다. 약간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너무 대세니까 대세를 따라가자 그렇죠. 이건 거죠. 예. 뒤늦게. 계속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이제 역풍이라고 하죠. 그렇죠. 역풍 예. 당할까봐. 네. 혹시나 많이 맞아가지고 뭐 부작용 받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국민들은 좀 더 많이 맞는 추세예요. 맞아야죠, 그래서 당연히. 예. 그래가지고 그 조중동의 어떤 가짜 뉴스가 먹혀가지고 백신 접종이 떨어지면 계속 했을 겁니다. 근데 백신 확보량도 상당히 많고 접종률이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네. 국면을 바꿔버린 겁니다. 네. 제가 백신을 맞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한 달 전에 의사 친구를 만났는데 네.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신에 대해서 언론이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 심플하게 설명해 줬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이 맞아야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좋네. 네. 그래서 오. 의사들조차도 언론이 너무 그렇게 불신을 조장하고 너무 무식한 얘기를 한다. 의사 친구도 있습니까? 네. 오. 변호사 친구도 여기 있고. 내가 네 친구니? 지훈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선일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래요. 뭐 마지막에 이렇게 바꾼 거는 좀 더 다행스럽다 하는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요. 저는 정쟁의 소재를 삼는 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들. 예컨대 부동산이라든지 뭐 네. 다른 어떤 공정의 문제 이런 걸 갖고 이쪽 진영에서 바라보고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왜 언론이 한쪽 진영에서 바라보죠? 그래라 그래요. 안 바뀌는 거니까. 안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안 예. 바뀌는 거니까. 예. 그렇지만 다른 거가 아닌 예컨대 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부분 이 부분은 진영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팩트를 전달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하죠. 달이 폭발났다고 막 explode 영어로 폭발났다. 그 해석을 막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 다른 사건입니다. 영 다른 거를 어떻게 강조해가지고 백신 관련돼서 정쟁에 이용하는 거, 요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 너무 점잖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요건 안 합니다. 근데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사실이 아닌 아주 다른 사실을 오보하는 언론에 대한 이런 그런 법적인 처벌 조항 같은 게 있나요? 오보는 이제 사실 오보가 애매하게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냐면 안 걸리려고 어디서 하더라 이런 걸 또 그냥 따옴표 에. 언론들이 많아요. 그럼 완전 다른 사실을 언론에 얘기하면은 그런 처벌 조항이 있나요? 만약에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맞아 예. 맞아. 가짜 뉴스는 그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이 돼야지만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밖에 거의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법부터 좀 만들어 주세요, 박 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거 설명하면 또 이게 한 3시간 갈 것 같아서. 의외로 예. 똑똑하시다. 네. 제가 볼 땐 정리를 우리 둘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셔. 능력자요. 아무튼 뭐 오윤혜 씨 중도로서 아주 깔끔한 정리 좋네요. 아, 예. 네네네. 뭐 악플 올라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여러분? 네. 자, 아무튼 조선일보 우리 친절한 박지훈 변호사의 멘트, 마지막 멘트. 국민들 목숨과 신체를 가지고는 장난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김용민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법사위에서 또 이제 그
사과 공방으로 파행으로 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이 사과를 하라면서 김용민 의원한테 사과를 하라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그냥 이 파행이 되고 오늘 바로 박주민 의원이 그냥 그 뭐라고 하죠? 채택했으면 채택해갖고 올려버렸어요. 네. 끝난 거죠 청문회가 이제. 자 국민의힘이 왜 어떤 걸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까? 자, 이 설명하기 참 힘든데 자꾸 김용민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김용민 TV의 그분은 아니잖아요. 돼지 김용민 말고. 그러니까는 네. 국회의원 중에 김용민이 또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김용민이가 아니고 김용민 의원이라고. 아, 네네. 예. 알아. 어디서 또 설명을 해야 제가 될지 그러니까 지금 위기인데. 그분이랑 조수진 씨, 네. 네. 그분이 이제 공방이 있었다는 네. 거죠. 조수진 의원은 워낙 유명한데. 조수진 의원 아십니까? 몰라. 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보면 아실 거예요. 아 뭐야 무서워 뭐예요 그게 계속 이러고 계세요. 조롱을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뭐예요? 한번 그래 당하고도 또 정신 못 차리시고 또 그거 하시네요. 예. 아니요, 뭐 제가 이래요. 아 저는 아 눈이 크시고 아 화를 많이 내시는구나. 누구예요, 그건? 아니 뭐. 조수진이요. 아무튼 그분인데. 네. 자, 사실은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눈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언론에서는요. 지금 김용민 의원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만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먼저 조수진 의원이 한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 아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인간이 아니다. 예. 막말을 계속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냐면 조수진 의원은 동아일보 출신의 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네. 김용민 의원은 76년생입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의 의원인데 지금 최고위원이 됐어요. 민주당 네. 최고위원이 됐고 두 사람 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들어봤죠? 법사위 들어볼게요. 네.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예. 그 법사위는 뭐 하는 곳이냐면 네.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입법, 법률을 통과시키는 마지막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사위에서 항상 여당, 야당이 싸움을 많이 합니다. 네.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입법 부분은 아니고 검찰총장은 알죠? 검사 중에. 윤석열. 예. 응. 지금은 윤석열 씨고 지금 아니잖아요. 그분은 아니고 예. 다른 분일걸요? 예. 이름 혹시 압니까? 모르죠. 예. 그 김오수라는 사람이거든요. 호수. 오수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예.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오수, 있지. 말 필요 김오수 없습니다. 알 씨. 필요 없습니다. 네. 국민이 알 필요 없습니다. 네, 네. 김호수. 김호수가 아니고. 김오수. 예. 네. 호수 뭐 이렇게. 아, 김호수. 오염된 물 아니에요. 아, 네. 착각할 것 같아서. 아니, 착각할 것 같아서 정수 생수 아닙니다. 알아요. 혹시 오수. 착각을 생수만 아니에요. 네, 알겠죠? 김오수 예. 씨. 그렇죠. 김오수 씨가 오수 씨란다. 아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인데 네. 그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관할입니다. 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민주당은 그 사람 되기 바라겠어요, 안 되기 바라겠습니까? 되길 바래요? 네, 되길 바랍니다. 되길 물어보지 말고 설명을 잘 네. 해주세요. 자, 국민의힘 어떨까요? 안 되길 안 되게 바래요. 바라겠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고 그 와중에 김용민 의원은 네. 민주당에서 김오수를 좀 구하기 위해서 네. 이제 검찰 출신들 고위 법조인 출신들은 전관예우라고 있어요. 전관 예우요? 예. 네. 뭐냐면 거기서 오래 근무하다 나오면 변호사 하면서 돈 좀 많이 벌고 어. 그런 것들을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변호해 주려고 그 옆에 같이 있던 유상범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네. 검찰 출신이에요. 그 사람을 좀 지적을 했어요. 저 사람도 뭐 하나 해본 거 아이가? 음. 라고 하니까 옆에 조수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왜 그런 얘기 하냐고 하니까 갑자기. 김용민 의원은 발언권 없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때 눈을 크게 뜬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눈 크게 뜬다 해가지고 똑똑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왜 나 인신공격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인신공격은 네가 옛날부터 했다. 내 말할 때마다 인간이 아니야 라고 했다면서 제가 볼 때는 말싸움이 난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때 이제 유상범 의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한다고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계속 이렇게 계속. 했다고. 인간이 혼잣말 아니다. 마음의 네. 소리를 계속 입 밖에 나왔어 그게. 네. 아. 그리고 저기 조수진 의원은 전력이 되게 많아요. 이 법사위 안에서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보고 하니까 이제 자기 당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이제 세게 얘기하고 이런 건 있는데 나가면은 점잖게들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분은 나가면 더 세져요. 오. 나가서 모 의원한테 야, 어머나 깜짝이야. 너 조심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얘기하고. 반말로. 예. 모 여 의원한테는 아주 그냥 고성으로 막 소리 윽박 지르고 막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 분이라서 되게 이미지가 되게 강성이었는데 이번에 김용민 의원이 그렇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뭐 해줬는데 잘했다고 뭐 또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잘했다고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이 쌓였던 어떤 그런 어떤 울분 김용민 의원이 내질렀던 것 같아요. 내질렀고 결국은 법사위 청문회가 파행으로 파행은 알죠? 알지. 파토. 그렇죠. 파토가 파토. 더 적절하네요. 더 파토. 앞으로 파토라고 하더라고요. 파행도 예. 쓰면 안 돼. 파행은 또 저기 파행은 저기 장혜영 의원이 되게 화내겠네요. 장혜영 의원이 그런 거 못 쓰게 해요. 파행은 저기 약간 장애가 있는 그런 표현이래요. 아 그래요? 절름발이. 아 그래요? 잘 못 절름발이 걷는다. 영어 쓰면 돼요, 안 돼요? 모르죠. 안 쓰면 안 될 거예요. 장님, 장님도 안 되죠. 벙어리, 안 되죠. 시각장애인, 안 되죠. 청각장애인. 안 되지. 왜 계속 그러세요? 시각장애인은 돼요. 아 돼요? 되죠. 아. 시각장애인 되는데 장님은 안 돼요. 아. 청각장애인 되는데 김어걸이는 안 돼요. 아 그럼 장애인자를 꼭 붙이라는 얘기네. 신박하다. 네. 그러니까 파토가 났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막말이 오갔다는 게 지금 이슈인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네. 여쭤보는 거는 네. 그 언론들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만 막말을 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조수진 의원이 김용민 의원이 발언을 할 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라고 얘기한 건 다 묻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론이 좀 한쪽 이거는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먼저 뭐 김용민 의원하고 조수진 의원의 그 어떤 다툼은 김용민 의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적절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네. 눈 그 얘기했던 거는 약간 그건 사적인 대화에 잠깐만 가깝지 않았나? 여쭤볼게요. 네. 자,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나한테 인간이 아니야, 저거 인간이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나쁘죠.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눈 크게 뜨신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근데 그거는 되게 젠틀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죠? 제가 볼 때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에 대해서 이 정도 말은 인간이면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화낼 때 너무 저쪽에서 막말을 하면 같이 막말로 받아치면 이거는 약간 개싸움이 되는 건데 한 명이 막 이렇게 막말을 했는데 한 명이 좀 젠틀하게 받아치면 사실 그거를 받는 사람이 더 기분 나쁘거든요. 아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여기가 네. 우리 집이 아니에요. 동네가 아니고 국회의사당에 어. 법제사법위원회 모든 언론들이 보는 데서 기자가 탁한 거기서 네. 조수진 의원은 마이크가 꺼져 있고 네. 김용민 의원은 마이크 켜져 있는 상태에서 켜진 상태에서 젠틀하지만 그렇게 눈을 크게 뜬다고 음.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거는 좀 심하지 않나요? 근데 더 심한 얘기도 많이 하던데 TV 보니까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눈 깔아라 그래 눈 깔아라 할까나요? 근데 당연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죠. 보다는 사실 너무 보여주기식이거든요. 그게 네. 뉴스에 한 컷에 나오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진짜 본인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걸 보여줘야지. 자기 당의 입장에 서서 막말을 오간다.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그래요? 사람들은 TV만 켜면 싸우고 있고 네. 어쩔 땐 뒤에서는 막 엄청 잘 지낸다는 소문도 들리고 막상 진짜 필요한 입법은 하나도 안 하고 어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진짜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저게 뭔가 하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설명 못 합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뭐? 대충 하면 이래 되잖아. 뭘 대충 해 지금 너무 잘하는데 설명 어려워 오늘 지금. 아 나 참.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어쨌든 그 국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준비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김호수 후보자를 공격할 만한 그게 중요하죠. 준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래 된 거 더 하지 말고 접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한테 뭔가를 뒤집어 씌우자.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기 제일 좋은. 우고 싶은 아이 뺨을 친 거예요. 그렇지. 음. 뒤집어 씌운 게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 아니었나. 아. 언론에서는 제가 언론 조중동 누구 편 하나 둘 보수! 셋 보수는 어떤 정당 하나 둘 국민의힘. 그렇죠. 음. 그런 하나 둘 안 프레임 해도 돼요. 발동을 하는 유치원생 아니잖아요. 거죠. 모르실까 봐 설명을 해. 그럼 아직 그럼 김오수 씨는 그게 안 되신 거예요? 경찰청장으로? 김오수라카이 네. 그 정수 아니 좀 그분이 있으면 물이 맑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정수. 되신 그럼 우리는 지금 경찰청장이 없는 거예요? 검찰. 아 검찰청장 경찰청장은 있어요. 예. 검찰총장이 없는 거죠? 경찰총장이고 경찰청장이고 검찰총장. 총장 예. 지금 없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거의 될 것 같아. 어. 대행이 이제 하고 있고 조남관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오, 조남관 씨? 조남관. 조남관 씨.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뭐 이해할게요. 이번에 한 얘기는 그 조수지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막 씹어대잖아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런 게 있었다. 아. 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 뭐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한숨을 그러니까요. 쉬어요. 좀 좋아서 좋아서요. 이해가 네. 예. 제가 볼 때 다음 주부터는 자리를 바꿔요. 제가 저기 윤혜 씨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너무 저기 눈높이를 낮춰갖고 말씀을 잘해.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뭘 모르는 것처럼 상식이 해요. 좀 있네 사람이. 상식이. 상식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편한 언어로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거죠. 자꾸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요. 아니 김오수도 모르는 사람이 와 시사 평론하고 호수도 알아요. 이름 이뻐요. 아, 네. 예. 네. 됐죠? 알도록 네. 하겠습니다. 싸우는 거 아니죠? 싸우는 거 네. 아니에요. 저 싸울 일 없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군지 아십니까? 윤혜 씨? 당연히 모르죠. 아, 국민의힘 원내대표. 네. 김기현 원내대표. 네. 김기현 씨라는 분인데. 김기현 씨. 울산 예. 동구을 몰라요. 울산 시장도 했고. 네. 아무튼 그분이 네.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원내대표 되고 나서 되게 막 경직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 당대표들을 다 모았어요. 원내대표랑 당대표는 뭐가 틀린 거예요? 잠깐만요. 예. 당 대표는요. 자, 지금 최고위원? 오케이. 쉽게 뭐 쉽게 이렇게 아주 쉽게 많아? 아주 쉽게. 네. 두 명만 설명할게요. 당 대표, 원내대표 두 사람. 네. 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만 대표하는 사람.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국민의힘에? 많죠. 그래요? 당원들이 있잖아요. 당원은 뭐죠? 국민의힘을 자기가 당원요. 그렇다면 박 변호사님도 당원이에요? 나 당원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당원은 국민의힘 안에 네. 당원도 있고 일반 국민 중에 나 돈 내고 이 국민의힘 좋다. 거기다가 그럼 당원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뭐 오세훈 이런 사람 시장도 있고 네네. 시장도 있고 뭐 당직자도 있고 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제 100몇 명 있잖아요. 걔들 중에 우두머리가 원내대표예요. 근데 서열로 따지면 당대표가 1, 당대표. 넘버 2가 국민의 원내대표. 근데 당대표가 없잖아요. 네. 뽑고 있잖아. 네. 지금 원내대표가 넘버 1. 그래서 그 당대표들 이거 힘들다 이거. 와 이거. 좋았어요 이번에. 네. 오늘 처음으로 좋았어요. 네네. 이게 저럴 줄 몰랐어. 원내대표. 그래서 원내대표가 대신 간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잘 됐어요. 예, 그렇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정말 잘 됐어요. 일본에 비하면 진짜 일본 애들이 지금 뒤에서 피를 토할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기들한테는 홀대를 냈거든요. 홀대는 아시죠? 네. 예, 그랬는데 그 잘된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 좋게 왔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거기에서 이런 발언을 냈어요. 잘 됐다고 하니까 바이든 그 사람은 앞에서는 립 서비스 해주면서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정확한 워딩이 뭐였죠?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뒤로 입속을 다 챙겨가는 사람이다. 뒤로 모든 걸 라고 가져간 사람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미국 대통령한테까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과연 아무리 야당이지만 이런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하는 게 맞는가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무슨 당? 국민의힘. 좋은 당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보수당. 보수당.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야당이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더 여당. 집권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은 알죠? 알아요. 대통령끼리 만나는 정상들의 거. 만남. 네,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표적인 성과는 뭐 예를 들어서 백신도 가지고 저 뉴스 봤어요. 55만 백신도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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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요. 성과가 뭐였죠? 하고.
뭐죠 성과가? 백신도 가져오고 우리 미사일 그거 우와. 거리 제한도 없애고 어. 또 뭐 있었지? 자리를 지금 바꾸자. 어쨌든 많은 성과들이 그런 많은 성과들을 설명하는 자리에 이제 당 대표들을 불렀어요. 원내대표가 지금 그 당 대표니 거기는. 그래서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쵸? 너무 깎아내리고 싶은 나머지 건들지 말아야 될 건든 거예요. 너희들 뭔가 해왔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 해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 말실수란 것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이걸 알게 되면 정말 싫어할 거거든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환대를 해줬는데 저기서는 한국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협작꾼 같이 얘기를 해버린 그렇죠. 거예요. 뒤에서 못된 짓 한다. 뒤통수 친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KBS인가 나가가지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공식석상에서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요. 아우 내가 화 안 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 정무수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이철이. 이철희 씨? 네. 몰라요. 이철이라고 저기 국회의원 하다가 방송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정무수석 되신 거예요? 네. 뭐 하는 자리인데요? 정무수석 자리인 거죠. 좀 설명해 주시죠. 쉽게. 아주 쉽게 말하면 대통령 비서들이 있는데 네. 비서 중에 수석 비서관인데 정치인들도 만나고 야당도 만나고 뭐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수석. 네네네. 그걸 정무수석이라고.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이 됐고요. 네. 이철희 의원이 지금 이거를 어떤 언론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정무라면 이제 정치 업무를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네. 네. 됐죠? 네. 그 얘기를 왜 했지? 네. 이철희 씨가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거기 같이 배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얘기를 한 했던 거죠. 네. 정무수석이 같이 듣고 있다가 음.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정무수석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또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 김기현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한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되기를 바래서 그걸 했던 것 같은데 저기 공식적으로 나왔던 거는 본인도 지금 좀 많이 후회할 것 같아요. 말을 계속 지금 원내대표 되고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불안감이 헛발을 차게 된 게 아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아.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는 거, 반대를 위한 반대 안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혹시? 뭐 저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소식을 어쨌든 들었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있을까는 싶지만 좀 우리나라 이미지로 봤을 때 좀 그렇죠. 실추가 된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저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지 않았나? 얼마나 명쾌해요. 정리가 끝났잖아요. 예? 나 참. 바이든은 무슨 당인 줄 알아요? 무슨 당이냐고요? 네.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트럼프도 모르지. 몰라요. 어려워. 우리나라 당도 어려운데 제가 미국까지 알아야 돼요? 근데 둘이 반대된 당이라는 건 알아요. 네, 그렇죠. 네. 할 말이 없다. 다른 당. 네. 다 맞는 말 같다. 대단하네. 아무튼 뭐 박사님 모신 거.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시사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는 좀 감히 네. 좀 20대 아니면 10대 우리 아이가 요새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고등학생 아이가 그 아드님도 보수입니까? 그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빠 이준석 되는 거야? 그걸 보고 있는데 예. 하여튼 이런 방송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오윤혜 씨 어떤 그 백지 같은 마음. 아니요. 정할머. 백지. 네. 너무 도하지. 너무 이쁘게 그리고 있죠 지금. 그리고 있잖아 지금. 백지라고 그러더니 뭘 갑자기 이쁘다고 그래요?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 네. 정치라는 그림을, 시사라는 그림을 네. 잘 그려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분들한테 강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분들이라면 어떤 분들? 20대 20대 정치에 네. 시사에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는 지지하는 당이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념은 있거든요. 네. 조금 약자의 편에 서서 와. 좀 그러면 돼요. 그런 게 저의 이념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착하시네. 저도 약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라가 가면 얼마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네. 그게 이제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내 걸 챙겨야지 왜 남을 생각해. 근데 남을
자기 거 90 생각할 때 남을 10만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만 대한민국에 꽉 차 있다면 그런 마음에서 저도 진행을 했는데 제가 또 말실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저도 오늘 오윤혜 씨 이렇게 보면서 저런 이 백지의 마음으로 하얀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겁을 많이 먹고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잘하시네. 파란 나라를 보았니? 그건 하지 뭐 이런 말고. 느낌 들어요. 예. 차라리. 예. 아무튼 색깔도 오늘 딱 맞춰가지고 구색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예. 네네. 박준 변호사님, 네. 오늘 뭐 하셨나요? 나 지금 저는 뭐 제일 국민의힘 설명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당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이거 설명하다가 네. 그래도 많이 배웠어요. 정말 하나도 뭐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찾아보기도 귀찮고 누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기도 않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친절하게 배웠습니다. 그겁니다. 저희 원내 극한 다 시사에 그게 다예요. 예, 취지가 그겁니다. 우리 시린이 시사 어린이 분들을 위해서 뭐 저도 시린입니다만은 이렇게 설명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도 저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잖아요. 제가 개떡같이 설명을 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잖아요. 다 저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계속 귀하게 좀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극한 시사 첫 번째 시간 오늘 정신없이 달려와 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박지훈 변호사도 좀 각성을 하고 쉽게 좀 설명하고 다음 주부터는 예. 좀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 더 좀 어려운 주제로. 어려운 주제 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 못 접근하게. 지금 계속 막 입을 담가. 걱정스러운데 정말 어려운 걸로 가서 절대 못 접근하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난리가 나겠네요. 예. 자, 아무튼 두 분 오늘 뭐 마지막으로 출연하신 소감 유연혜 씨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해하면 저 일반인 분들은 120% 이해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시작할 때 못 물어봤는데 네. 원래 직업이 뭐셨어요? 저는 원래 가수. 가수였다면서요. 노래 한번 하고 가시죠. 그래요. 아니 제 노래 이거 끝나면 뮤직비디오를 하나 틀어주세요. 저와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나올 거예요. 틀면요. 부캐입니까? 부캐는 아닌데 예. 많이 다르다고 어떤 하더라고요.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발라드 가수였어요. 발라드였습니까? 심지어 네. 그 노래가 40곡이 넘게 있고요. 정말요? 네. 본인 노래가? 네. 오. 그 휘성 비마마 거미를 배출했던 엠보트에서 제가 데뷔를 거기서 했었고요. 왜 그렇게 잘 만들어서 제가 했어야 됐나?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제2의 거미로 이렇게 데뷔를 했었고요. 원래 제2의 거미로 데뷔를 했었어요. 네. 제 노래가 잠깐 1위도 한 적이 있어요. 벨소리 컬러링으로. 정말? 그러니까 눈이 왜 이렇게 커지? 한 소절만. 조수진 위원이신 줄 알았는데 눈이 왜 이렇게 커지? 한 소절만. 좀 틀어주세요. 제 노래 좀. 틀는 순간 노딱이 걸려서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네. 예, 한 소절만. 너무 안 불. 이게 아이위시라는 노래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시 이런 노래가 잘한다, 있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저는 그냥 노래 정말 잘해. 그냥 죽으신 줄 알았어요. 요즘은 노래를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질문 요정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야, 네. 근데 이번에 출산하시고 이제 또 이제 네. 그 아이 좀 크시면 네. 지금도 아주 성량이 대단하시니까 앞으로도 뭐 노래도 좀 들을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방송이 훨씬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가수도 방송해요. 예. 아니 잘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윤혜 씨에 대해서 오늘 뭐 많은 걸 알았습니다. 네. 오늘 참 오윤혜 씨가 저희 강성범 TV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예, 다음 주도 나오실 거죠? 네, 저 다음 주 나오고 다음 주 좀 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예. 아주 쉽게 네. 시사를 설명해 드리도록 이게 노력하겠습니다.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면도만 좀 하고 오시면 좀 아무도 모르게. 끝까지 사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